여러분 혹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서 응급실에 갔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아무 일도 없는데 손발이 차갑고 식은땀이 나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율신경장애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교감신경 과항진 타입의 추가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타입은 제 환자분들 중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교감신경 과항진형 타입의 자율신경장애의 증상, 원인,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호흡법과 생활습관 개선법은 약물치료 없이도 효과적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엑셀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싸우거나 도망가기 반응을 활성화시키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그에 반해 소화 기능은 억제되는데요. 이는 위험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능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과정입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여서 신체를 이완시키고 휴식 상태로 만듭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소화를 촉진하고 회복과 에너지의 저장을 돕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두 시스템이 상황에 따라서 균형을 이루면서 작동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안전한 상황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교감신경 과항진형 타입의 자율신경장애는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신체는 마치 위기 상황에 놓인 것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엑셀레이터가 계속 밟혀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 과항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만성 스트레스인데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직장, 학업, 대인관계 등에서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신체는 계속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정상적으로는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고 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균형을 회복해야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수면은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를 통해서 신체 회복에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교감신경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수면, 활동 패턴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교란이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조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대 근무라든가 야간 근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러한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식이 또는 약물 요인도 중요한데요.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과당, 자극적인 음식의 과다 섭취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직접적으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들께서는 소량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이라던가 불안감 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제제도 교감신경을 과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의 부족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이나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패턴도 교감신경의 과항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거나 주중에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주말에만 몰아서 과도하게 운동하는 경우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과 회복 없이 지속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교감신경의 과항진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당뇨병, 부신종양 등이 이 교감신경의 과항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저질환의 치료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교감신경 과항진의 주요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심혈관계 증상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라고 표현하는 이 심계항진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갑자기 또는 지속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입니다. 특히 안정시에 나타나거나 가벼운 활동만 했는데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혈압 변동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혈압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거나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리고 심계항진과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제 심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가슴이 조인다거나 답답한 느낌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호흡 문제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호흡에서는 과호흡, 특히 빠르고 얕은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낮아지게 되고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숨이 가빠질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숨이 찬다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에 명치가 맺혀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다음으로 소화기계 증상으로 첫 번째로는 소화불량입니다. 식사 후에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복부에 가스가 찬 느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 운동에도 변화가 있어서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 신경계 증상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목과 머리 뒤쪽이 조이는 듯한 긴장형 두통의 특징을 보일 수 있고요. 어지럼증도 자주 호소하게 되는데 빙빙 돈다는 것보다는 뭔가 좀 불편하고 답답하고 안기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분산되고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수면 관련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잠들기 어렵거나 잦은 각성,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면증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하다, 뭔가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변화들도 많이 보여서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시고요.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황발작인데요. 갑작스럽게 극심한 불안과 함께 신체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보이는데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난다라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 몸에 열감이 오르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목, 어깨 그리고 여러 가지 부위에 만성적으로 근육에 긴장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모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증상의 강도와 빈도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지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필요할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 증상이 있을 때는 먼저 구조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감신경 과항진형 타입의 자율신경 장애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요. 먼저 구조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심전도를 통해서 부정맥이 있다거나 심근경색 같은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만약 가슴이 너무 심하게 두근거림이 있다면 반드시 이 심전도를 수행하게 되고요. 호흡기 증상,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나 부신 피지 호르몬 검사를 위해서 혈액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신경 기능을 검사하는 방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심박 변이도 검사라고 해서 교감신경 과항진 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심장 박동간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에서는 이 심박 변이도가 굉장히 감소하는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한 검사라든가 틸트 테이블 검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정상적인지 또는 교감신경이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요인이 없다면 교감신경 과항진형 타입의 자율신경 장애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 과항진형 타입의 자율신경 장애 치료는 원인과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베타 차단제인데요.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차단함으로써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근거림이나 떨림, 불안감 등의 증상을 완화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프라프로놀, 상품명으로 인데놀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약물들은 천식이나 당뇨병,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서는 사용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항불안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불안감을 줄여줌으로써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불안이나 공황발작 등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약물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인 디아제팜 그리고 알프라졸란 등의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항불안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른 약물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라는 약물들이 있는데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줌으로써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불안이나 우울감이 동반된 경우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인데요. 대표적인 약물로 에스탈로프란, 프로스틴과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가투약이나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고 일부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치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비약물적 치료,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교감신경 광진형 타입의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면 관리인데요.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함으로써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가능한 조용하고 어둡게 해주는 것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몸을 좀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역시 이 자율신경계 치료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칙적인 식사, 하루 3끼를 섭취하는 것이 좋고 과식이나 폭식은 피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에 마시는 카페인은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는 자율신경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 특히 운동은 자율신경의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교감신경이 과항진 타입에서는 이것을 좀 더 낮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이완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라던가 필라테스, 그리고 명상 같은 것을 곁들여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교감신경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는 근력 운동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고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명상 그리고 심호흡이 도움이 된다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적인 호흡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를 즉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호흡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78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 손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후에 8초에 걸쳐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때 입으로 후 하면서 소리를 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을 최소 5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들여 마시는 호흡도 길게 하지만 내뱉는 호흡을 천천히 함으로써 교감신경의 활성을 즉시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불안, 두근거림, 긴장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안한 경우 또는 공황 발작이 시작될 때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감신경 과항진형 타입의 자율신경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상태는 우리 몸의 위기 대응 모드가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로 신체, 정신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진단 그리고 치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적 기능 장애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율신경 장애의 다른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앞으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율신경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